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실질 성장률 배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시기상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질 성장률 배수란 실질 성장률, 대한민국의 실질 성장률이 전 세계 금융에 있어서 위험이 없는 투자 수익률 대비 몇 배인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1992년 3년 바로 이 부분에서 2배 이상이 있던 그 실질 성장률 배수가 2004년부터 2배 이하로 꺾여 내려옵니다. 동시에 4년 1994년부터 1996년 즉 4, 5, 6 이렇게 해서 3년 정도 있다가 1997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이 97년도 외환위기입니다. 그리고 줄곧 2배 이상으로 있다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2배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비연속적인 이런 상황이 있지만 바로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 지점, 그리고 이렇게 2배 이상에 있던 지점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또 3, 4, 5 한 3년 정도에 있다가 2008년에 외환위기를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 이게 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죠. 그리고 지금 2007년 이게 2007년에 2배에 찍히고 그 다음에 2배 이하로 내려오고 2008년 그 다음 2019년에는 1배, 지금 대한민국의 실질 성장률이 전 세계 무위험 투자 수익률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 보시면 이런 게 2005년, 6년, 7년 이때 또 일어났고 2019년도도 지금 이 상황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면 18년도, 19년도 그리고 좀 널널하게 본다면 2017년도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의 실질 성장률 배수가 2배 이하로 내려왔던 시기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자산가치도 화폐가치 그래프를 보면 바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가던 시점에서 2017년도에 돼서 이렇게 2배 이하로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바로 이 시점 5, 6, 7 이렇게 실질 성장률 배수가 내려왔던 지점에서 자산가치 화폐가치 그래프가 2배 이하로 내려오는 2008년도에 2배 이하로 내려오고 1997년도에 2배로 내려오는 바로 이 지점이 바로 IMF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죠. 미국발. 동시에 바로 이렇게 진행되던 게 18 타이트하게 보면 18, 19년 지금 이렇게 진행됐던 이 실질 성장률 배수 2배 이하로 떨어져 있던 이게 그냥 넓게 보면 17년도부터 바로 이 지점에서 이게 2019년에서 20년 즉 2020년에 이게 바로 2배 이하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위치에 있을 때가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97년도, 08년도, 2020년도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지점에 있던 거 2004, 5, 6 바로 이 지점이 바로 김영삼 정부 시절이고 이 지점 5, 6, 7 바로 이 지점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고 바로 이 지점이 보시면 이 지점으로 가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 따라서 이 지점대를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민족주의적 성향의 대통령 그리고 어떤 사회주의적 이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 시절이 우연적이게도 겹친다. 동시에 이 그래프 자체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어떤 무위험 투자 수익률 대비 한국의 실질 성장률이라는 거죠. 그게 2배 이하로 떨어진다. 그게 항상 그런 패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패턴이 심각한 경제 위기의 상황에 도래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혹시 이런 부분 2020년에 도래한다면 결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 지점
가장 위험한 지점이 바로 이 자산가와 핵심가 있는 지점이 100% 위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50%로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25%로 위험해지는 거고, 이 지역은 넘어가면 한 10%죠. 가격대가. 그래서 어떤 위험이 터지면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서 항상 08년도에 어떤 위험이 터졌을 때 보면 바로 이런 식으로 위험도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지진이 이런 식으로 미치는 거고, 실제로 이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반대로 말하면 75%는 버텨버린다는 거죠. 위기가 와도 75%는 버티고 이런 데는 50%는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들은 뭐냐면 자산가들이고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훨씬 크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타격을 받는 거죠. 타격도가. 따라서 이런 위험들이 있지만 결국엔 이런 위험들이 있지만 결국 어떠냐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위험도는 항상 그 뒤에 다시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다시 상승. 이때는 어떤 거냐면 정보통신의 시작이죠. 정보통신의 시작. 즉 인터넷의 시작이고 인터넷 기업들이 나와서 다시 우리 세상을 바꿔놓은 거고 바로 이 시점에서는 다시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과 이런 디바이스와 함께 카카오톡 그리고 수많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넷플릭스들이 다시 이쪽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위기가 터지면 이 자체가 위기라는 게 세상의 망함이 아니에요. 세상의 망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인 거죠. 이 새로운 시대는 5G와 바이오, 그죠? 바이오 그리고 스마트, 즉 또 하나의 시장을 만들기 전에 겪고 갈 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한계 기업들 있어요. 한계 기업.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이 한계 기업들에게 가 있을 자금들이 이 시기를 겪고 나면서 이게 여기로 몰려가면서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시점에 2004년도, 2003년도, 2005년도, 6년도 이 시점에 미국과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이 세상은 완전히 망하고 자본주의가 완전히 자본주의가 망한다 했지만 이 시점은 도리어 모바일 시대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망함과 위기는 곧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힘들 수 있지만 이 자신의 위치에만 있다면 바로 이 점에서는 버텨나가는 거, 또 이 점에서도 또 버텨나가는 거고, 또 이 점도 결국에 버텨나가는 거죠. 위기는 곧 기회고, 내 위치, 그거 나 자신의 위치에 있을 아파트를 사시고 버틸 수만 있다면 버텨나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이 세상의 중심은 나예요. 세상의 중심은 나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올 수도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 해서 결혼을 미룰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위치에 있고 그 적정한 위치 사이에 있는 아파트라면 굳이 이런 위기적 신호가 왔다 하더라도 내 임신 기간을 늦출 필요는 없는 거야. 한두 세 살 더 먹어서 임신을 해서 환자나 임산부나 아이가 더 위험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 아파트를 사시고 버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 때문에 결혼을 미뤄서 내 여자친구가 도망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내 인생의 중심은 나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라는 거죠. 첫째는 그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맞는 거죠. 자신의 위치 그리고 그 아파트의 위치가 적정한 있는 위치의 아파트를 사라는 거예요. 즉 광주광역시라든지 울산광역시라든지 어느 광역시라면 즉 6에서 5점대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아파트는 더 좋은 거죠. 서울 역세권이라면 10 근처와 10 근처 아래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은 거예요. 항상
항상 그 위치에 있다면 감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내 주위에 많은 친구분들이 버텨주는 거예요. 같이 버텨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에 있다면. 그런데 지금 광역시에서 전용 면적 25평에 뭐 10의 점수다. 뭐 9억, 10억이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게 같이 무너져 내려오는 거죠. 왜? 버텨주는 친구분들도 약하니까. 결국 세상을 중심 나니까 지금 아파트 내 지금 당장 너무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됐다면 자신의 있는 위치와 그 아파트가 적정한 위치에 있는가를 보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버텨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시기를 못한 거잖아요. 2004, 5, 6, 7, 8, 9 이 시기를 못한 거잖아요. 이 시기를 못했는데 그래서 두렵잖아요. 이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이런 폭등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 그걸 TV라든지 매체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연히 그분들은 그거에 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불안하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야 한다면 잠시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2020년도에 바로 이게 찍혔고 기본적으로 이게 찍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찍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지금 보세요. 그냥 이 부분을 기다렸잖아요. 몇 년을 기다리면 5년을 기다렸는데 1년을 못 기다리고 달려들기보다는 내가 아직 여유가 있고 시간상 여유가 있고 관망할 수 있는 시간상 여유가 있다면 보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 2020년에 있는 이 파동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파동을 보고 나서 결정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파동을 보면 2배 이하로 내려왔던 이 지점들에서는 어떠냐? 폭등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폭등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5년을 기다렸는데 한 번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론을 내드리면 이제 결론이죠. 이 부분 결론 무엇이냐? 첫째, 적정한 아파트와 나의 상황을 봐서 들어가고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하다면 내 인생 자체를 뒤로 밀릴 필요까지는 없다.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인생의 주인은 나다. 세상의 주인도 나다. 두 번째, 5년을 기다렸는데 1년 정도는 더 한번 보고 가자는 거예요. 한 번 더 보고 갈 수 있다면 보고 가고 이 시기를 그냥 공부의 시간으로 보면서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들을 관망하면서 바라보고 더 좋은 게 나왔는지 보고 부동산 중개소 사람들과 더 친해져 있으면서 매물대가 나올 수 있으면 나에게 연락이 오도록 이 시간을 이용해 보자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실질 성장률 배수에 관한 영상과 함께 아파트, 즉 주거의 매입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